우선 이제 포워드 키네매틱스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지. 그건 뭐 문제 없이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우선 우리가 이제 로봇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홈포즈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홈포즈는 제로 앵글 포지션을 홈포즈로 놓는데, UR 로봇에서는 약간 홈포즈가 이제 어, 제로 앵글 포지션은 아니라겠지. 그러니까 UR 로봇에서는 이쪽 조인트랑 이쪽 조인트가 지금 이제 90도 이제 꺾여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제로 앵글 포지션을 만들려면 여기 두 번째 조인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지. 네 번째 조인트를 이렇게 2분의 파이 이렇게 회전시켜야지. 2분의 파이를 회전시켜야지 제로 앵글 포지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홈포즈가 제로 앵글 포지션이 아니다. 이거 유념하고, 그다음에 로봇의 디멘전은 다 이제 알려줬지. 이렇게 이제 줘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홈포즈로부터 이제 제로 앵글 포지션을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숄더랑 리스트를 2분의 파이 회전시키면 이렇게 이제 팔이 이렇게 눕는데 이 포즈가 제로 앵글 포지션이라고 했지. 제로 앵글 포지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DH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알아봤지. DH 파라미터. 잘 보이는지 잘 보이나?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제로T6의 오른쪽에 있는 표현이야. 오른쪽 표현인데 여기 시그마 1부터 17까지 이제 있는 거지. 이것들이 이 행렬에 있는 거야. 이 행렬. 그래서 이 행렬이 상당히 큰 행렬이야. 상당히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키네매틱스, 포워드 키네매틱스는 이 방정식을 쓰는 게 포워드 키네매틱스지. 이걸 찾는 게 포워드 키네매틱스야. 그래서 이거는 뭐 비교적 좀 표현이 길긴 하지만 쉽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DH 파라미터를 구할 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엔드 팩터 그리퍼가 없이 한번 구해봤고, 그 다음에 그리퍼가 있을 때 구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가 이 그리퍼 앞에다가 툴을 하나 달 수 있지. 이 그리퍼로 뭔가 툴을 장착을 할 수 있지. 그래서 현재 우리 랩에서 툴 대신에 여기 젓가락을 하나 달아놨어. 젓가락. 그래서 젓가락, 그러니까 이 엔드 팩터까지 길이, 요 길이 있지. 여기까지 있고, 그리퍼랑 그 다음에 요 툴까지 이 전체 길이가 이 로봇의 엔드 팩터에서 이 그리퍼를 포함해서 이 툴까지의 길이가 우리가 D3라고 하면 얘가 길이가 0.2985m야. 0.2985m.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가 이런 이제 툴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젓가락을 하나 이렇게 달아놨어. 손으로 잡고 있어. 그리퍼로 잡고 있어. 그리고 그리퍼 앞에 툴 앞에 1cm를 우리가 검은색으로 칠해놨어. 1cm를 검은색으로 칠해놨어. 그래서 이제 과제는 요 이제 젓가락을 블락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블락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블락에 이제 홀이 있어.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다가 1cm를 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초기 위치로부터 어떤 블락까지 근처까지 가서 이 툴 젓가락의 끝포인트지. 끝포인트 1cm를 넣었다가 요 앞에 이제 그리퍼 앞에 이제 툴이 있고 툴 앞에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빼서 제대로 돌아오는 게 이제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할 일이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궤적 트로젝토리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봇의 디멘전을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이제 L이라는 데 문자를 써서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DH 파라미터에 맞게
요번에는 이제 D1, 그러니까 offset을 D라고 할 거고 링크의 길이를 A라는 이제 심벌을 사용해서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DH 파라미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심벌이 있는데 A랑 D, 요걸 사용해서 조금 다르게 이제 프리젠테이션 한 거지. 다르게 레프리젠테이션 한 거고, 여기서 D1은 처음에 offset이고, 즉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 다음에 링크 2의 길이 오타가 있네. 이게 링크 3인데 이게 3야. 이게 오타가 있네. 링크 3가 있고 이게 처음에 이제 offset이 D1 있고 D1은 이렇게 L0 플러스 L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인트에 링크 2가 있는데 링크 2는 L3, 그 다음에 조인트 3에 링크 3가 있는데 3는 A3고 A3는 L5고 마이너스 L5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offset과 링크를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통상적인 이제 문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 엔드 이펙터, 로봇의 엔드 이펙터로부터 그리퍼를 포함해서 툴까지 우리가 툴까지 이제 포함해서 DH 파라미터를 구하면 툴에서는 이제 그리퍼랑 툴에서는 좌표의 변화가 없이 그냥 트랜슬레이션만 있는 거니까 D만 있지. D7은 아까 0.2985라고 했지. 그래서 이런 이제 DH 파라미터가 다 주어졌어. DH 파라미터가 다 주어졌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로봇의 이제 키네매틱스를 표현할 수 있겠지. 즉 키네매틱스, 포워드 키네매틱스라는 건 여기 베이스로부터 요 끝단까지의 이 위치, X, Y, Z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이 그리퍼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요 베이스로부터 요 끝단까지의 포지션 X, Y, Z랑 베이스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걸 오리엔테이션, 이게 회전할 수 있지. 그리퍼가 회전할 수 있는데 이 회전된 방향을 우리가 축의 방향을 다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게 포워드 키네매틱스지. 요 엔드 포인트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즉 요 엔드 포인트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0t 6에 여기서는 이제 7, 이걸 2를 7이라고 하면 2를 2이라고 하면 그냥 0t 2까지 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 베이스로부터 2까지의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찾으면 우리가 이것의 엔드 이펙터 앞에 있는 이 그리퍼를 포함한 이 툴의 포지션과 끝단의 포지션과 그 다음에 이거의 회전하는 방향, 회전 방향,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포워드 키네매틱스랑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오늘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스크 2는 뭐였냐면 포워드 키네매틱스와 그 다음에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구하는 거였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포워드 키네매틱스는 쉽게 우리가 링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멀티플라잉 함으로써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뭐 지오메트릭을 이용한 방법, 지오메트릭 메서드랑 또는 엘지브레이크 메서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인버스 키네매틱스, 즉 주어진 로봇 엔드 이펙터의 끝점에 엔드 포인트에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알면 그거로부터 각각 그 로봇 조인트 테라 1부터 테라 6까지 6개의 조인트의 변수 값을 구하는 게 바로 인버스 키네매틱스야. 그러면 이제 먼저 포워드 키네매틱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구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줄게. 우선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거를 상기해 보면 링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 링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이렇게 있지. 요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프레임 i-1에서 i까지의 어떤 변화, 이동을 표현하는 이제 방법은 로테이션 먼저 Z축에 대해서 테라 i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Z 방향으로
D만큼 이동하는 거지. 트랜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축을 현재의 X축이야. 현재의 X축을 기준으로 알파만큼 회전하면 되지. 알파만큼 회전하면 돼. 이런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해보면 이게 다 모두 다 이런 운동, 변화는 트랜스포메이션은 다 relative coordinate, 즉 current frame에 대한 다 모션이지, 변환이지.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이제 결과 나오지. 링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거지. 우리가 다 잘 이해를 하고 암기 필요하니까 암기도 시험 볼 때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프레임이 OI-1 프레임 있고 여기에 OI 프레임이 있는 거지. 그래서 Z축에 예를 들어 이렇게 ZI-1, ZI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조인트가 있는 거죠. 조인트가 있고 지난번에 봤듯이 이 조인트의 위치는 약간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이제 로봇의 조인트랑 매칭이 될 수도 있고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이 잡는 코디네이트 이거는 약간 이제 약간 가상적인 거라서 로봇의 어떤 쉐입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될 수 있어. 위치가 참고하고 그래서 이제 축이 이렇게 XI 그 다음에 Z의 어떤 공통법선을 찾아야지. 공통법선을 찾으면 그게 X의 I-1인 거지. 그래서 요 이제 두 개의 이제 조인트 사이에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움직이는 거, 코디네이트, 좌표를 OI-1 프레임을 OI 프레임, 그러니까 i번째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방법이지.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링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즉 I-1 TI가 바로 이 프레임 I-1을 프레임 I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이동하면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테라하고 알파하고 A랑 D가 다 DH 파라미터지. 우리가 DH 파라미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각각의 로봇의 조인트로부터 다음 조인트까지 어떤 변환이 있는지를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링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로봇의 엔드 이펙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링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곱하기를 계속하지. 곱하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그 프레임 이제 0부터 1까지 변환, 그 다음에 프레임 1에서 2까지, 2에서 3, 그 다음에 3에서 4, 그 다음에 4에서 5, 5에서 6, 그 다음에 6에서 2까지 우리 각각의 조인트들 사이의 관계를 즉 변환을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러한 이제 링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다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 DH 파라미터를 다 대입을 해놓은 거야. DH 파라미터를 다 대입해놨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알파라는 거는 이제 0 아니면 2분의 파이 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다 대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A랑 D 이런 변수들을 다 이제 DH 파라미터를 다 대입해 놓으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이제 형태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얘들은 이제 다 이제 곱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포워드 키네매틱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로봇의 끝점, 엔드 이펙터에 그러니까 이런 로봇이 있으면 로봇에 손이 있다고 하면 그 앞에 뭐 툴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툴의 이 앞점, 제일 앞점이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엔드 포인트를 변화를 이제 바꿀 수 있지. 점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우선 현재는 이제 요거의 이제 끝점, 제일 앞에 있는 끝점의 포지션과 이게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 축들이 요 앞에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포워드 키네매틱스. 그래서 이거는
포지션과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엔드포인트제 로봇의 엔드포인트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묘사하는 방법이야. 포워드 키네매틱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매틱스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 툴하고 그리퍼를 다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로봇의 엔드포인트만 본다 그러면 제로에서부터 6가지의 변화를 보면 되지. 제로-T6로 가면 돼. 제로-T6는 제로-T1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뒤에다가 곱해주면 되지. 뒤에다가 순차적으로 곱해주면 돼. 이게 모두 다 상대 좌표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 relative coordinate 또는 뭐 current frame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스트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거지. 뒤에다가 계속 순차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0t1, 1t2 쭉쭉쭉 해서 5t6까지 우리가 선차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 0t6 에서 0t6는 0t1에서부터 5t6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왼쪽 텀이지. 왼쪽 텀이고 요거는 이제 오른쪽 텀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left hand side 요거는 right hand side라고 이제 약자로 이제 부를 거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항,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항, 오른쪽, 왼쪽 그런 뜻이야. 이거는 right hand side, 이거는 left hand side야. 그래서 0t6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forward kinematics에서는 이게 알고 싶은 거지. 0t6는 endpoint 6라는 좌표가 있는 포지션과 그 다음에 그거의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게 여기서는 이 left hand side가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right hand side는 우리가 DH 파라미터를 다 구했으면 이거는 알 수 있는 거야. 이건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 left hand side에 있는 거를 변수로 이제 지정을 해놓을 거야. 왜냐면 이게 4x4 매트릭스잖아.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 그 엔드 이펙터에 축을 나타내는 요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거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붙여. 이렇게 R이라는 걸 심벌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NOA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 그래서 N이라는 거는 X축의 회전을 나타내는 거지. O라는 건 Y축, A는 Z축. 마찬가지로 A도 X축의 회전. 이것도 첫 번째 컬럼. 이게 N하고 동일한 거지. 요 두 번째 컬럼이 O를 나타내는 거고, Y축을 나타내는 거고, 요 세 번째 컬럼이 Z축의 회전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두 개 다 X축의 회전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Y축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다 Z축을 나타내는 거지. 다 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 다 이게 회전을 나타내는 거야. 회전 행렬이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컬럼, 요 세 개 컬럼, 요거는 포지션을 나타내는 거지. 이거하고 이거는 포지션이지. 포지션. 요거는 이제 요거는 로테이션이지. 이건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거지. 0, 6.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우리가 right hand side에 있는 잘못 썼네. 이게 left hand side. 내가 자료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네. 오타야. left hand side에 있는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걸 알고 싶으면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 봤던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이 행렬들을 6개의 행렬들을 6개 맞나? 여기는 이제 툴까지 포함했네. 지금 여기는 6이라고 했는데 지금 툴까지 다 포함했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구해보면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제로T6를 구하는 거고 이거의 오른쪽과 왼쪽 변 텀이 있는 거지. 우리가 현재는 포워드 키네매틱스에서는 제로T6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로T6를 구하기 위해서 제로T1부터 제로T1부터 쭉 곱해서 5T6까지 이제 계속 연산을 하는 거지. 이걸 연산하면 우리가 제로T6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레프트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할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인버스 키네매틱스 할 때는 얘를 이제 안다고 할 거야. 인버스 키네매틱스에서는 이걸 안다고 할 거고 포워드 키네매틱스에서는 이거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로T6 요 연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연산을 해봐. 실제로 연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펑션, 테라 1부터 테라 6까지 6개의 변수에 의해서 표현이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지금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4x4 행렬이 나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요게 X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X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요게 이제 엔드 이펙터에 여기 Y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요게 Z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 이제 이 벡터가 이제 포지션을 나타내는 거죠. P 벡터지, 일종의 포지션을 나타내는 벡터지. 포지션을 나타내는 벡터.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심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 잘 보면 여기 시그마 1, 시그마 2 뭐 이런 이제 어떤 변수들이 있어. 시그마 여기 보면 여기 시그마 4 같은 게 있죠. 시그마 4도 있고 뭐 시그마 9도 있고 막 그렇지. 이게 이제 좀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대체를 한 거야. 어떤 이제 표현을 대체를 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표현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게 이제 이런 텀들이 있어. 시그마 1부터 시그마 6, 17까지 있지. 엄청 많이 있지. 그래서 이런 텀들이 요 앞에 있는 오른쪽 표현에 있는 거야. 오른쪽 표현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엄청나게 이제 큰 행렬이야. 이게 엄청나게 큰 행렬. 여기 시그마라고 표현되는 거는 이제 지금 매틀랩을 가지고 이 표현을 해봤는데 매틀랩을 가지고 이제 표현한 건데 매틀랩을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엄청 이제 복잡하게 나와. 이걸 한번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이걸 찾는 거야. 이거. 첫 번째 이제 과제 2에서 태스크 2에서 찾으라는 게 이걸 찾으라는 게 이 표현을 찾으라는 거야. 이 표현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풀 익스프레션 다 표현해 보면 컴포넌트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x축을 나타내는 성분이지. x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성분이지. nx, ny, nz로 표현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길게 표현됐지. 학생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 이런 표현을 이제 찾는 게 포워드 키네매틱 주제. 그다음에 OX, OY, OZ. OX, OY, OZ 표현도 이렇게 되지. 상당히 이제 복잡하지. 참고로 이제 여기서 사인 뭐 2 이거는 사인 테라 2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사인 2, 3, 4 이거는 사인의 테라의 2 플러스 테라의 3 플러스 테라의 4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보틱스에서 특히 이제 매니플레이터 로봇에서 사인 코사인 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이라고 다 안 쓰고 그냥 S, 코사인은 C 이렇게 쓰고 앵글도 이제 이것처럼 이제 상당히 길게 그러니까 상당히 긴
게 나오니까 표현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식으로 표현해.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매니플레이터 로봇을 다룰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벌인지는 잘 이해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A는 Z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 매니플레이터 엔드 이펙터의 Z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래서 보면 알다시피 상당히 이제 복잡하지. 그 다음에 PX, PY, Z는 포지션을 나타내는 거야. 이 엔드 엔드 이펙터의 끝점에 있는 포지션을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X, Y, Z로 표현한 거야. 상당히 이제 복잡하지. 그래서 이거를 찾는 게 이거를 찾는 게 이제 과제 첫 번째 목표지. 첫 번째 목표. 포 키네매틱스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 다 이거대로 구할 수 있겠지? 이건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지. 실수 안 하고 계산만 잘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팁을 주자면 우리가 매틀랩이나 메이플 혹시 그런 소프트웨어 이름은 들어봤어? 매틀랩은 들어봤지? 매틀랩은 그 수치 해석 같은 거 할 때 유한 요소 해석이나 수치 해석 또는 뭐 코딩할 때 많이 쓰는 거니까 아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매틀랩은 라이센스가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어. 매틀랩이 상당히 비싼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학교의 라이센스를 학교가 이제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틀랩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이플이라고 이런 심벌릭 그 계산을 쉽게 해주는 약간 이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는데 그런 거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매틀랩에도 시말릭 툴박스가 있어서 그런 거 사용하면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이렇게 연산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한 거랑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좋겠지.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툴이 앞에 있잖아. 툴이 있으면 이 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까는 이제 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표현이고 툴이 만약에 붙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지금 이제 내가 오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오타가 여러 개 있네. 이게 6이 아니라 이제 이게 툴이지 툴. 오타가 여러 개 있으니까 좀 이제 주의해서 보고 그래서 제로티 툴. 그러니까 로봇의 엔드 팩터, 그러니까 로봇의 그리퍼 빼고 순수하게 로봇의 이제 조인트만 가지고 우리가 엔드 팩터를 따지면 좌표계가 6인데 여기에 이제 앞에다 그리퍼 달고 우리가 이제 뭐 툴 같은 것도 달았어. 그렇게 되면 이제 툴까지에 우리가 이제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제로부터 T 툴까지 이제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제로 T1부터 곱하기 쭉 해서 T 5T6 그 다음에 좌표계 6에서부터 툴까지의 변화를 이제 표현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로 추가된 거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엔드 팩터 로봇의 엔드 포인트로부터 이 툴까지는 그냥 선형적 트랜슬레이션만 있는 거야. 그냥 앞으로만 선형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라서 로테이션은 I지. 로테이션 없으니까 단위 행렬이. 로테이션은 단위 행렬이 되는 거고 위치 이동은 이게 Z축을 따라서 길이 변화만 있어.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만 있기 때문에 D7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연산하게 되면 이 부분만 보면 5T6랑 6T2는 연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5T6지. 이게 6T2야.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이게 단위행렬이지. 연산해 보면 최종 결과는 뭐냐면 이 로테이션 이게 로테이션이
5R6지, 즉 5T6의 오리엔테이션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대로 가져오고 트랜슬레이션을 보면 여기 이제 00T6고 007인데 두 개를 이제 더하기 한 거야. 더하기 현상.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요 D7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D7을 우리가 0으로 놓으면 순수하게 로봇의 엔드포인트만 따지는 거고, 여기 D7이 있으면 그 로봇의 엔드포인트에 뭔가가 이제 첨가된 거지. 그리퍼가 첨가되든 추가되든 아니면 뭐 툴이 이렇게 붙여졌든 그런 거야. 길이 변화만 있기 때문에 D6에 의해서 우리가 코드네이 6까지만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느냐, 아니면 그리퍼 또는 엔드 어떤 이제 툴까지 고려하느냐, 그 차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D6까지만 구할 줄 알면 돼. D6까지만 구할 줄 알면 나머지는 이제 쉽게 D6에다가 요 이제 offset만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지.